진실 게임을 하나 해볼까요?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좋은 친구, 일이 있는 친구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정서상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베풀 줄 아는 친구요. 밥 잘 사고 돈 아끼지 않는 친구가 진국이죠.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게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 하지만 참 이상한 일입니다. 낙설적이게도 지갑을 자주 낼수록 이상하게 사람은 더 빨리 멀어집니다. 밥을 자주 사는 행위가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망가뜨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처음엔 마냥 좋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만나 밥 먹고 술 한 잔 기울이며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 시간. 참 소중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 한구석에 아주 작은 불편함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계산서를 집어들 때마다 이런 생각이 스치는 겁니다. 이번에도 내가 내네. 저 친구는 애 한 번도 먼저 산다는 말을 안 하지? 딱 한 번이라도 내가 낼게라고 말해주면 안 되나?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친군데 뭐 돈 몇 푼 가지고. 하지만 그 별거 아닌 마음은 사라지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 결국 관계의 공기를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뼈아프게 직시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밥값 영수증 위에 쌓이는 게 아니라 마음의 균형으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관계는 마치 시소와 같습니다. 균형이 맞아야 즐겁고 안전하죠. 한쪽은 늘 주기만 하고 다른 쪽은 늘 받기만 한다면 그 균형은 깨집니다. 아무리 수십 년 된 친구 사이라도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서운함이 싹트고 그 서운함은 걷잡을 수 없는 거리감으로 변질됩니다. 전원, 베푸는 친구 이야기. 제가 들은 한 60대 어르신의 이야기가 잊히질 않습니다. 그분은 누가 봐도 호인이었습니다. 모임에서 늘 먼저 지갑을 내는 사람이었죠. 10년 넘게 친구들의 밥값과 술값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분은 늘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내가 형이니까 내가 내야지. 쟤는 요즘 형편이 어려우니까 내가 챙겨줘야지. 그 넉넉함이 자신의 자부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자리에서 친구가 무심코 툭 던진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친구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형은 돈 많아서 다 사는 거 아니야. 그게 뭐 대수라고 생색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분은 길에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공허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애 이토록 애로울까? 나의 호의가 실수였던 걸까? 저들은 나를 친구로 본 게 아니라 물주로 본 걸까? 그날 그는 인간관계의 아픈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받는 것을 금방 잊고 주는 사람만 그 기억을 붙들고 있다. 주는 건 기쁨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면 받는 사람은 그것을 권리로 착각하게 됩니다. 고마움은 사라지고 주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빚만 남습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우정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립니다. 전원, 젊음과 나이 들의 차이. 젊을 때는 친구에게 밥 한 끼 사는 게 별일 아닙니다. 가볍고 즐거운 일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밥 한 끼에는 복잡한 감정과 기대가 섞어 들어갑니다. 내가 지갑을 낼 때 단순히 밥값을 내는 게 아닙니다. 무의식 중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내가 널 이만큼 챙기니 너도 날 소중히 여겨줘. 이번엔 저 사람이 한 번쯤 사주겠지? 나도 대접받고 싶은데. 하지만 그 기대가 어긋날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친구에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나 초라하고 애롭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어른의 관계는 자주 만나 밥을 먹는 사이보다 만났을 때 마음이 편한 사이가 진짜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밥을 사주지 않아도 감정의 균형이 맞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친한 친구일수록 약간의 야백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으로. 그 빈 공간이 있어야 서로의 존재를 고마워할 수 있습니다. 섹션 2. 정의 낙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이야기를 깊이 해보려 합니다. 애 지갑을 자주 날면 관계가 망가지는지, 그리고 인생의 가을과 겨울을 함께할 진짜 우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말이죠. 이건 단순히 밥값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온도를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해져 봅시다. 은 자주 본다고 쌓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참 묘한 존재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무치게 그립다가도 너무 자주 붙어 있으면 피곤하고 짜증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발표 정의 낙설 발표입니다. 정은 끈적하게 붙어 있을 때가 아니라 서로의 거리를 존중할 때 깊어집니다. 얼마 전 또 다른 어르신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젊어서 둘 다 가난했을 땐 콩 한 쪽도 나눠 먹었죠. 이번 달에 내가 사면 다음 달엔 내가 사고, 그게 숨쉬듯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경제적 격차가 생기고 생활 방식이 바뀌니 계산대 앞에서의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낼게 했던 경쾌한 목소리는 사라지고, 아, 이번에도 내가 내야 하나 하는 눈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더군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해요. 좋은 마음으로 낸다고 해도 그게 계속되니까 결국엔 내가 작아지는 기분이 들더라고. 우정이 무너지는 건 거창한 배신 때문이 아닙니다. 자잘하게 쌓인 섭섭함, 즉 감정의 잔고가 바닥날 때 무너집니다. 밥을 사는 행위 속에는 내 마음을 받아줘, 라는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그 무게를 모른 채 넙죽받기만 하면 주는 사람은 무시당했다 느끼고 받는 사람은 나중에 되려 부담을 느끼거나 뻔뻔해집니다. 이 미묘한 감정이 독처럼 퍼져 결국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섹션 3. 습관적 베풀매의 위험. 우리가 나이 들어 겪는 관계의 피로는 잘못 배운 정의 방식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젊을 땐 베푸는 게 미덕이라 배웠고 그게 습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보라주기식 관대함보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관계는 퍼주는 양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로 유지되는 법이니까요. 복지관에서 함께 봉사하던 60대 여성 두 분의 일화가 있습니다. 친자매처럼 붙어 다니며 밥도 같이 먹고 쇼핑도 같이 했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분이 나 이제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어.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A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수년 동안 만날 때마다 제가 밥을 샀어. 그런데 단 한 번도 이번엔 내가 살게요라는 말을 안 하더라고. 쪼잔해 보일까 봐 참았는데 어느 순간 제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렸어. 이게 바로 균형이 깨진 순간입니다. 한쪽이 너무 오래 베풀면 다른 한쪽에게 감사는 당연함이 되어버립니다. 감사가 권리가 되는 순간 관계는 죽어갑니다. 사실 밥을 무조건 사주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계속 얻어먹는 사람 입장에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가? 내가 빚지고 있나? 하는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친한 사이일수록 오늘은 내가 살게, 다음엔 내가 맛있는 거 사 라고 말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 한마디가 관계의 숨통을 트여줍니다. 서로 동등하다는 신호니까. 그런데 우린 자꾸 괜찮아, 내가 낼게, 신경 쓰지 마, 라고 말합니다. 그건 배려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나만의 방식으로 관계를 통제하려는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지속되면 상대는 당신의 진심을 호의가 아닌 의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섹션 4. 진짜 친구의 정의. 나이가 들수록 절친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합니다. 진짜 친구는 매일 전화해서 수다 떠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났을 때 편안함을 주는 사람입니다. 1년에 한 번을 보더라도 어색함 없이 웃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인생의 복입니다. 한 지혜로운 노신사가 남긴 말이 기억납니다. 나는 이제 아무리 친한 친구를 만나도 밥값은 각자 냅니다. 그게 야박한 게 아니라 서로의 품위를 지켜주는 예의라고 생각해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우정의 정의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지 한쪽이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 균형이 있을 때 관계는 오래갑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봅시다. 널 좋아하지만 밥 대신 마음을 주고받자. 정은 자주 본다고 쌓이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삶을 방해하지 않는 거리에서 문득 서로를 그리워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좋은 인연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가까운 게 좋은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에도 이런 말이 있지요. 가까이 있으면 다투고 멀리 있으면 그리운 법이라. 모든 관계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 거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고 평화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내가 밥을 샀나? 를 묻지 말고 오늘 내 마음이 편안했나? 를 물으세요. 마음의 온도가 지갑 두께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섹션 5.
고독과 놓아주는 연습. 자주 보지 않아도 내 마음이 편하면 그게 진짜 친구다. 오늘 이 문장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합니다. 좋은 관계는 마음과 마음 사이의 라백에서 자라납니다. 거리가 있다고 식는 게 아니라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더 따뜻해집니다. 이걸 깨닫는 데 평생이 걸립니다. 젊을 땐 가까워야 사랑이고 자주 봐야 일이라 믿었죠. 그래서 억지로 연락하고 억지로 모임에 나가고 불편해도 웃었습니다. 혼자 남겨지는 게 두려웠으니까.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나를 지키는 게 먼저구나. 이것이 나이 들미 주는 지혜입니다. 한 분이 제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요즘은요, 물리적으로 가까운 사람보다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좋아요. 그분은 예전에 마당발로 통했습니다. 경조사란 경조사는 다 챙기고 모임도 주도했죠. 그런데 예순이 넘으니 그 모든 게 짐처럼 느껴지더랍니다. 사람들 만나서 밥 사고 이야기 들어주고 집에 오면 왠지 모르게 속이 허전해요. 그래서 이제는 혼자 밥 먹고 혼자 커피 마시는 시간이 더 좋아요. 친구는 많을 필요 없더군요. 마음 편한 한두 명이면 충분해요. 맞습니다. 좋은 관계는 북적이는 모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쉴 수 있는 공간 속에 있습니다. 젊을 땐 사람이 많아야 애롭지 않다고 믿었지만 나이 들어보면 압니다. 결이 맞지 않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게 가장 뼈저린 애로움이라는 것을로. 젊은 날의 관계가 활동, 무엇을 함께 하느냐, 중심이라면 노년의 관계는 공감, 어떤 마음을 나누느냐, 중심입니다. 진짜 애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불편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자주 만나서 쌓는 관계가 늘 좋은 건 아닙니다. 가까울수록 비교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상처받습니다. 인연에는 멀고 가까움이 없고 다만 때가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좋은 인연은 밀어내도 다시 돌아오고 아닌 인연은 아무리 붙잡아도 흩어집니다. 나이 들면 관계에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절교하라는 게 아니라 숨 고르기를 하라는 겁니다. 오래된 친구라도 잠시 한 발짝 떨어져 있으면 다시 그리움이 생기고 그 그리움이 관계를 치유해 줍니다. 섹션 6. 관계를 지키는 거리두기 습관 5가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냉정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5가지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락은 의무가 아니라 기억으로 하세요. 나이 들면 전화기 드는 게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귀찮게 하는 거 아닐까 싶어 망설이거나 반대로 너무 자주 전화에 부담을 주기도 하죠. 핵심은 빈도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매일 전화할 필요 없습니다. 가끔 별표 문득 생각나서 전화했어. 잘 지내지? 별표라고 따뜻하게 안부 한번 묻는 것, 그 한마디만 충분합니다. 그건 의무가 아니라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두 번째, 밥보다 대화를 더 소중히 여기세요. 우리 세대는 밥 사주는 걸 최고의 정의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메뉴 고르고, 식당 찾고, 누가 낼지 눈치 보고, 때론 그 밥이 짐이 됩니다. 이제는 밥보다 대화가 메인 요리가 되어야 합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마시는 커피 한 잔, 거기서 나누는 진솔한 이야기가 비싼 코스 요리보다 훨씬 값집니다. 세 번째, 비교하지 말고 서로의 다른 삶을 인정하세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꼭 비교가 시작됩니다. 누구 아들은 승진했다더라, 누구는 해외여행 갔다더라, 악에는 없어도 듣는 사람 마음에 벽을 쌓는 말들입니다. 우정은 비교 위에 설 수 없습니다. 내 조롱한 삶이 친구의 화려한 삶보다 못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를 뿐입니다. 너는 그런 삶을 선택했구나. 참 좋아 보인다. 이 인정의 말 한마디가 우정을 지킵니다. 네 번째, 불편하면 참지 말고 조용히 한 발 물러서세요. 어른의 관계에선 굳이 말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만나고 돌아올 때마다 기분이 나쁘고 상처받고 후회된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이 깨진 겁니다. 그럴 땐 따지지도 말고 설명하지도 말고 그냥 조용히 거리를 두세요. 관계에도 쉼표가 필요합니다. 억지로 참는 것보다 잠시의 거리두기가 서로를 위해 낫습니다. 다섯 번째, 빈 시간을 두려워 말고 스스로 채우세요. 별표 친구가 없으면 적적해서 못 살아 별표라며 억지로 모임에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이 빈 상태로 사람을 만나면 상대에게 기대게 되고 섭섭함을 느끼게 됩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둘이 있을 때도 잘 지냅니다. 책을 읽든
산책하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세요. 내가 나랑 친해져야 남과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사랑의 온도. 결국 관계의 거리두기는 사람을 쳐내는 게 아니라 숨 쉴 공간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꽉 쥐는 대신 흘려보내고 기대하는 대신 이해하는 것. 서로의 삶에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마세요. 그래야 오래 봅니다. 관계는 칼로 자르듯 끝나는 게 아니라 지쳐서 서서히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더 노력해야 해, 내가 더 베풀어야 해라고 믿으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남을 기쁘게 하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돌보는 용기. 그것이 인생 후반전의 품격입니다. 한 노신사의 말이 떠오릅니다. 젊을 땐 사람을 많이 만나서 배우지만 늙으면 사람을 줄여가며 마음을 배운다. 참 깊은 말입니다. 많은 사람을 알 필요 없습니다. 편안하게 아는 사람이면 족합니다. 많이 주는 관계보다 서로의 평화를 지켜주는 관계가 더 귀합니다. 나이 들었다는 건 붙잡는 힘보다 놓아주는 지혜를 배웠다는 뜻입니다. 젊은 날엔 사랑이 전부 같았지만 이제는 평화가 전부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계산하지 않고 서운해하지 않고 그저 별표 오늘 참 좋았다 별표라고 말하며 하루를 마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행복 아닐까요? 친구가 연락 없어도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 자식이 찾아오지 않아도 애로워하지 않는 사람. 그가 진짜 어른입니다. 이제는 별표 누가 날 챙겨주나 별표보다 별표 내가 나를 어떻게 위로할까 별표를 생각하세요. 나 스스로가 단단해지면 관계는 저절로 편안해집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멀어진다고 식는 게 아닙니다. 별표 사람 사이엔 온기가 흐르는 적당한 거리가 있다. 너무 가까우면 되고 너무 멀면 언다. 그 중간이 바로 사랑이다. 별표라는 말처럼 말이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 적당한 온도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관계. 오늘 이 말을 가슴에 새겨보세요. 가까워서 좋은 게 아니라 편안해서 좋은 것이다. 정은 밥값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의 온도로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물 흐르듯 두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애써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야백이 있어야 사랑이 숨쉬고 거리가 있어야 관계가 다시 굽힙니다. 당신이 만든 그 넉넉한 라백 속에서 소중한 인연들이 다시 따뜻하게 피어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될 겁니다. 진짜 친구란 멀리 있어도 늘 내 마음에 머무는 사람이라는 것을로.